부산의 최북단 낙동강변을 벗삼아 자리 잡은 금곡동 공창마을. 조선시대 조세를 바치던 곡식을 배로 실어 나르던 사람들이 잠시 쉬어갔던 곳이라는 데서 그 이름이 유래됐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모습이 한데 어우러져 있는 금곡동 공창마을이 오늘 우리가 함께할 그곳입니다. 고층 아파트 숲 사이 온폭하게 앉아있는 키 작은 마을. 이곳이 바로 금곡동 공창마을입니다. 나지막한 집들과 그 사이로 난 좁은 골목길. 정겨운 풍경이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마을 입구, 공창마을 행복센터가 먼저 인사를 건넵니다. 이곳에서는 하루 종일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11월 마을 사람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위해 마련했다는 공창마을 행복센터. 아침부터 저녁 무렵까지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누군가의 작업복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화려하거나 거창하진 않지만 마을 주민 8명의 손길이 모여 야무지게 옷을 지어냅니다. 언뜻 보기에도 박음질 솜씨가 여느 전문가 못지 않은데요. 한켠에서는 또 다른 작업 준비에 한창입니다. 심박 따는 거. 이게 너무 길면 작업할 때 그거 하거든요. 짧게 따가지고. 이게 뭐 미싱 하기 전에 하는 작업인데. 그렇죠. 미싱 하기 전에 준비 작업. 하나의 작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또 어디론가 향하는 그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종종 걸음으로 분주하게 작업실을 누비는데요. 알고 보니 이 구역 맏언니라고 합니다. 미싱을 할 줄 아니까. 미싱 할 줄 알아서 이제 미싱 하는 사람들 모집할 때 들어왔거든요. 처음에는 사람도 두 사람, 세 사람씩 시작했는데 너무 인원이 많이 늘었죠.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유명. 원래 있던 사람 다 나가고요. 저만 남았고. 초창기 멤버 중에서는 어머니 혼자 남았어요. 네. 초창기에는 저 혼자 남았고. 다 그 뒤에 새로 들어온 사람들. 한 줄은 창을 보고 한 줄은 벽을 보고 앉아 박음질하는데 여념이 없는 그녀들. 일하는 모습은 제각기 다르지만 주어진 몫을 충실히 해내려는 마음은 모두 똑같습니다. 최소한 우리는 8명 정도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만약에 뭐 빠질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결국에도. 그러면 뭐 사람 빠져서 네. 이렇게 사람 구할 때 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그 동사무소 우리 그 국부 홈페이지에 올리기도 하고 이 플랜카드 걸어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거 보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 한해서니까 다른 데서는 안 오고 이제 건국동 안에서 오니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문제는 좀 연세가 많으시다든지 미싱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이제 연세 많은 거는 어떻게 해결이 안 되지만 미싱 못 하는 거는 이제 배워서 가르쳐 가면서 이제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동네 주민분들이 한해서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이제 지역 일자리다 보니까 이 건국동 안에서는 전국동 주민의 경우가 예. 그렇게 한해서. 마을 주민 모두에게 열려 있지만 집과 가깝고 안정적인 자리인데다 기술까지 배울 수 있어 경쟁률이 꽤 치열하다는데요. 덕분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작업에 임한다는 공창마을 주부들. 일을 하다 보면 뒤늦게 재능을 발견한 늦깎이 인재들도 속속들이 등장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 종일 재봉틀과 씨름하다 보면 곳곳에서 애로사항이 꼽히는데요. 네? 아니 이거 해야 돼. 안 하면 삶아 먹어요. 잘라먹는 네. 삶아 먹기 때문에 들어갈 때 바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가. 저는 분량 나가. 구슬땀 흘려얹는 짭짤한 수입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이곳에서 친구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값진 소득입니다. 소리가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애를 키울 때 같이 공유할 수 있잖아. 네, 애를 키우는데. 우리는 이제 다 키웠으니까 그러는데 아직 애 키우는 엄마도 학교와 근처를 주고 이러니까 같이 공유가 되니까 그게 좋지. 박음질에 집중한 탓에 온몸이 뻣뻣해질 때쯤 드디어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 꺼내다 보니 어느덧 한상 가득한 반찬들. 진수성찬이 따로 없네요. 각자 계획 갖고 오는 거예요. 반찬 하나만 가져와도 팔첩반상이 완성되는데요. 여기에 갓 지은 밥만 있으면 점심 준비 끝! 화려한 반찬은 없지만 특별한 밥상. 오늘의 점심 메뉴는 카레입니다. 멀잖아. 흘려 머리카락 떨어지는데. 멀잖아. 세상 왜 그래? 편서처럼 해라 그냥. 그러니까 평소처럼 떠들어놓고. 얘기처럼 절려. 아니야 오늘 이거는 화가 안 됐잖아. 이거는 이 사람이 오고 심해봐. 반찬이죠? 카레는 이분이 해가 오고 김치도 이분이 해가 오고 다 이분이 해가 오고. 든든하게 배를 채우고 꿀맛 같은 휴식을 만끽하는데요. 재봉틀 돌리느라 긴 시간 침묵했던 목소리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옵니다. 주부 8명이 모이니 대화 주제도 각양각색. 아니,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 어떻게 참았대요? 그럼 내가 2개 빼고 4개만 줄게. 깔깔대는 웃음소리도 잠시 본격적으로 오후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다소 여유로웠던 아침과는 달리 퇴근 시간이 다가올수록 주부들의 손놀림은 더 바빠집니다. 쉴 틈 없이 재봉틀 돌아가는 소리. 퇴근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립니다. 집에 해보러. 네, 애들 어린이집에서 올 시간도 해서 가야죠. 그냥 원래 4시까지 하죠. 네, 원래 4시까지. 작업장 너머에는 아파트를 병풍 삼아 공창마을 행복 텃밭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주민들이 직접 가꾸는 100여 개의 텃밭 상자 덕분에 삭막했던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찾는 또 다른 이유는 이 녀석들 때문인데요. 마을 사람들만 보면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어대며 마스코트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이 개들 어떤 개들이에요? 예? 이 개들 어떤 아, 개들? 요 회장님께서 네. 데리고 온 아이들인데 얘는 남자고 얘는 여자예요. 예, 우리가 이름을 지었어요. 공이와 창이. 공창 커플. 발. 지나가시는 분들이 얘들 때문에 이 텃밭을 더 보시는 거예요. 얘들이 움직이잖아요. 살아있는 거다 보니까 애나 어른이나 얘들 보러 막 매달려가 여기서 이쁘다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애들이 여기 활발하네요. 네. 뭐 어르신들도 보면서 엄마야 강아지다 하면서 한 번 더 보고 역시 강아지 효과가 커. 야! 이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차장으로 오랫동안 방치됐던 이곳. 처음부터 쉬운 일은 없었습니다. 텃밭을 일구는 작업부터
식물들이 싹을 틔우고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일 모두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원래는 여기 폐 공간인데 밑에 뿌리를 내리는 식물은 조금 힘든 상황이라서 저렇게 박스를 만들어가 흙을 위로 올려가지고 그 식물 위에다 심는. 그럼 주민들이 직접 가끔 텃밭을. 네, 그렇죠. 계속 나오셔서 저 돌담도 주민들이 여기 있는 돌을 다 주워 모아가지고 탑을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돌탑이 좀 그하다고 약간 정원처럼 만들어 보자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이제 꾸미는 작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인데 갑자기 왜 변경됐어요? 저도 몰라요. 변경됐다는 이유도 없고 그냥 아침에 왔어요. 우리 어르신은 매일 하루도 안 빠지시고 이 텃밭에 오세요. 진짜로. 당번을 세운 것도 아닌데 아침부터 오후까지 와가지고 다 풀 뽑고 돌 줍고 막 이렇게 뭐든지 이 안에서 보내시는 거예요. 하루를. 어르신이 진짜. 텃밭바라기 할아버지 덕분에 공창마을 텃밭은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텃밭 오는데 삽 대신 붓을 들고 나타난 이가 있습니다. 정자에 떡하니 앉아 쉴 새 없이 붓질을 하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형형색색 옷을 입은 이들의 정체는 바로 재활용 페트병입니다. 버려진 페트병이 오색 빛깔 꽃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패드병들이 이쁘게 설치하셨네요. 예. 이쁘게 이제 치장 한번 해보려고 색칠도 하고. 이렇게 색칠하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예? 이 색칠하니까 색칠하니까 이제 우선 이거 뭐 색칠하는 것 자체도 좋지만은 색칠하고 앉아 있으면 내 마음이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니까 좋지. 꽃 한 송이에 흔들리는 여심. 역시 이 세상에 꽃을 안 좋아하는 여자는 없는 것 같죠? 페트병의 변신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예쁜 꽃을 꽂을 수 있는 꽃병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덕분에 담장이 훨씬 화사해졌죠? 방치된 주차장이 아늑한 텃밭이 되고 쓸모없는 페트병이 꽃이 되는 공창마을. 사람들의 작은 관심과 정성이 또 다른 꽃밭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활용해서 하니까 참 좋네요. 네, 활용은 이제 재활용 같은 거를 사실 페트병 하는 게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거 활용해서 여러 가지 뭐 바람개비도 만들 수 있고 꽃도 만들 수 있고 사실 뭐 잠자리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거든요. 시간만 많다면은 뭐 그런 거 이용해가 탑도 쌓아가지고 뭐 의자도 만들 수 있고 어쨌든 뭐 버리는 물건을 활용한다는 거는 또 재밌는 작업 같아요. 주민분들도 되게 다 모아 오신 거거든요. 모아 오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하니까. 예쁘죠? 눈이 펑 뜨이는 것 같아요. 그 만족스럽고 또 이 하나의 또 어떤 이 약간 버려지는 듯한 느낌의 이런 면을 갖다가 뭔가 이렇게 색을 입혀서 다시 재생을 시키는 작업이 되게 또 뿌듯하잖아요, 원래. 사물에 뜨거운 생명을 불어넣은 공창마을 사람들. 이 페트병 꽃은 그들의 텃밭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내 텃밭에 나 좀 하나 바꿔주소. 목화나무 이거 내가 이거 해놨다 이가. 아 이게 목화예요? 예, 목화. 그렇네요. 예, 이 소미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지금 어디다 들고 심으셨어요? 응. 목화를. 목화에 이거 옛날에
이불 시집가고 장가갈 때 이불 만들어 가는 거 아닙니까? 6.25 때 총탄을 맞아도 이거 총탄 알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솜이불은. 그래서 저 피난 갈 때 솜이불은 꼭꼭 똘똘 말아 가지고 간다 하대. 피난 필수품이었던 목화 솜니불은 언젠가부터 목화가 눈에 띄지 않으면서 자연스레 잊혀졌는데요. 어른들에게는 지난 추억인 목화가 이곳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얘가 왔다 그러는데 이 안에 씨앗이 있어. 요 씨앗 목화 씨앗. 요즘 세대의 애들은 이걸 몰라요. 실은 목화락 하는 게 뭘 보고 목화락 하는지 모른다고. 그래서 우리 요 지혜 어린이 그 유치원이 있어요. 그 이제 걔들을 여기에 이제 한 번씩 옵니다. 오는데 이런 거를 많이 이제 사라져 가는 거를 많이 이제 여기 좀 해가지고 요즘 어린 애들이 있는데 목화라는 게 무엇이며 뭘 만들고 어떻게 했다 하는 거. 이제 뭐 이불 진짜 6.25 사변 때는 저기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6.25 사변 때는 이 이불을 가지고 이렇게 갔대요. 실은 총알이 안 들어가요. 그 정도로 이 목화가 상당히 지금은 다 뭐 이제 사라지고 없잖아요. 그래서 교육용으로도 애들이 이제 상당히 좋아요. 요거는 이제 겨울에 김장에 넣는 갓이고 요거 이제 대파를 만들려고 이제 심어 놓은 거고 요 모종을 심었어요. 요건 이제 또 참나물, 상추. 많이도 심으셨네요. 예? 많이 심으셨네요. 뭐 종류별로. 요건 참나물 요거는 근대, 시금치 많이 심었죠. 작은 텃밭 상자마다 붙어 있는 텃밭 이름표. 한 사람의 정성과 사랑을 듬뿍 받아 속이 꽉 찼습니다. 이제 키워가지고 이 배추나 이런 거 키워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키워가지고 뭐 이제 개인 각각이 해먹어서 하는데 이제 또 뜯어가지고 올라가다 보면 어르신들이 나오시면은 또 아이고 맛있겠다 하면 또 어르신들도 또 한 움큼씩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 저번에 우리 영화도 내가 그런 거 찍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먹는 게 아니고 가져가다가 또 어르신들 또 맛있겠다 하면 또 한 움큼씩 드리고 그래 합니다. 그래요. 텃밭 일구는 재미가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나눠 먹는 맛. 배추가 무럭무럭 자랄수록 마을 이웃들과의 정도 점점 쌓여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텃밭을 가꾸는 일은 끝날 줄 모릅니다. 이번에는 직접 삽을 들고 흙을 퍼나르는 작업이 한창인데요.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고 안 돼. 장갑차기 새로 가져왔어요. 힘겹게 나른 흙을 어딘가에 옮겨 담는데요. 바로 폐타이어입니다. 폐타이어가 근사한 화분이 됐습니다. 가위 색칠을 하는 게 이쁘다면서. 예예. 폐 타이어를 이용해서 색을 입히니까 이렇게 이 텃밭이 그냥 환해진 것 같아요. 이왕이면은. 뒤에 철조망만 있어서 좀 그래가지고 저 철조망을 이제 우리 주민들이 만든 그 페트병 색칠한 거 가지고 이렇게 막 꽃이 좀 날아가는 것처럼 벽에 달고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의 그림이 되게끔 만들라고. 그래서 나중에 이쪽이 허브들이 종류별로 다 냄새별로 다 심을 거잖아요. 그럼 요래 다니면서 좀 냄새도 맡고 힐링도 하고 밭일 하다가 힘들면 여기 와서 향기도 좀 맡고 스트레스도 풀고 이렇게 하라고. 장미허브라고 얘는 꽃꽂이가 돼요, 어머니. 요건 나중에 이거 하나씩 다 잘라 지금 나잖아요. 이걸 다 나중에 내년 봄에는 저런 화분 있잖아요, 남아놓은 거. 거기다 흙 담아가지고 얘를 다 꽂아. 하나씩 따서 다 꽂으면 번식이 착 돼. 그러면 뭐 집에 가져가서 좀 심어도 되고 요런 밭에도 더
좀 분양을 해도 돼요. 네. 향기마다 다 달라요. 네. 그죠? 얘는 그 레몬 상큼한 냄새고 얘는 로즈마리. 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커브 가든, 힐링 가든이에요. 힐링 가든. 요즘은 텃밭에서 농사만 짓는 것보다 옛날처럼 왜 텃밭 옆에 꽃도 보이고 또 뭐 그 식물도 보이고 상추도 따고 막 이렇게 네, 그럼 좋지. 많이 이제 바뀌는 것 맞아. 같아요. 응. 텃밭 정원, 텃밭 정원. 꽃이 피고 채소가 자라고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듯 마을 사람들도 한 마음이 되어가는 것 같죠? 이 타이어 이런 거 사람 잘하시네요. 네, 그 배타이어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우리 텃밭이 새로운 생명을 만드는 곳인데 저희 또한 이제 버려지는 것들을 다시 생명을 만들어서 이렇게 다 함께 즐겁게 지낼 수 있도록 새로운 공간, 커뮤니티 공간을 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비료 포대하고 이게 이제 폐타이어하고 버려진 목공 그 나무들을 이용해서 식탁도 만들고요. 또 버려진 저 의자들을 가지고 와서 의자도 만들고 또 타이어 위에 어린애들이 이렇게 놀 수 있는 낮은 의자 또 어른들이 앉을 수 있는 높은 의자에서 공상마을의 모든 분들이 이제 텃밭의 어떤 새로운 생명력을 느끼면서 이렇게 좀 희망찬 행복마을이 좀 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가꾸면서 서로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는 법을 배워가는 공창마을 사람들. 회색빛 마을에 등장한 초록빛 텃밭은 마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동. 낙동강변 8개의 자연부락 중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공창마을. 1970년대에는 새마을 사업이 가장 먼저 도입됐는데요. 하지만 그 이후 몇 차례 개발 계획이 무산되면서 아직도 골목 곳곳에는 옛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옛 모습을 지키자는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 하나씩 차근차근 바꿔나가고 있는데요. 우선 낡고 갈라진 담벼락에 다채로운 벽화를 채워넣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을 도화지 삼아 막걸리 빚던 시절의 마을 모습을 그대로 옮겨 담았습니다. 우리 마을이 천지 개백을 했어요. 왜요? 처음 새마을 바람에 길도 넓어졌고 원래 차 있는 여기가 옛날에 우리 이 마을에 물 먹는 세미가 있었어요. 이게 샘터 여기가. 그래 요 사이 여기 또 복개한 길이라 여기. 요 복개한 길인데 그래 이 넓혀 가지고 또 조금 더 마을이 덜 해가지고 요 위에 집 뒤에 또 우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또 물 길러다 묻고 그러다가 이제 이 새마을 사업 이거 하면서 전체가 개발이 되는 바람에 그 흥성이 되고 없고 이 밑에 이런 게 옛날에 기존 그 돌담 밑자리라 담 밑자리라 요 돌담이 옛날에 우리 원주민 마을의 그 담장이라 여기 요 유일하게 요거만 지금 남아 있다고요. 이 전부가 우리 이 돌담이 옛날에는 그 마을이 전체가 집집마다 다 요런 돌담이었어. 그러니까 요 집만 지금 요 돌담이 남아 있다. 그럼 다른 집은 돌담이 다 어떻게 없어진 전부 다 이 길에 다 넣었지. 길이 전부 자연 옛날 길이 낮은 데도 있고 높은 데도 있고 이런데 전부 그걸 깔아가지고 포장을 했. 세면 포장을 했지 그때는. 그래 지금은 이제 세월이 많이 좋아져가 아스콘 포장이 되고 정부 혜택을 받아가지고 아스콘 포장도 하고 지금 이렇게 하고. 그럼 예전에 이게 택시 개발하기 전에 이게 공창마을은 어떤 마을이었습니까? 순수한 시골 농촌 마을이지. 풍년이 져야 우리 작업차족이 될 정도고. 그래 우리 마을이라는 게 그래도 부지런하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다 있었다고. 그러니까 그 다른 그래도 자급자족이 안 돼도 우리 마을에는 거르지가 없었다 옛날에. 저 김에 대동 저쪽에는 거르지가 있었고. 그래 이 돌담을 보면 참 항시 그 추억이 옛날에 어렸던 추억이 생각이 난다고 이 돌담 옆으로만 지나가면. 그래 전부 다 옛날에는 이 집집마다 이 돌담이었는데 전부 다 이제 돌담이 없어져 버리고 유일하게 골동품처럼 이 집 하나만 남아 있어요. 비록 마을 곳곳에 돌담은 사라졌지만 그 시절 돌담에 얽힌 추억만큼은 영원하겠죠. 골목 한 귀퉁이. 아저씨가 전봇대와 한판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거요. 여름에는 더우니까 망 쳐놨다가 그늘망. 그래서 겨울 되면 또 춥잖아요. 마당이 추우니까 또 거들어놨다가 내년 또 겨울에 내년 여름에 또 치게. 푹 쉬고 내년 여름에 또 만나요. 우리도 여기 아파트 살다가 일로 이사 온 거예요. 주택이 좋아서 이사 왔다마나 불편한 것도 좋은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아파트 사시다 여기 내려오신 이유 뭐 있습니까? 그냥 주택 옛날 생각이 나서 주택에 살고 싶었죠. 우리도 다 어릴 때는 다 전에서 다 주택에 살았거든. 그래서 계속 키우고 싶고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고 싶었는데 주택에 살아보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무슨 이런 좀 이런 집도 수리 좀 할 줄 아는 이런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술이 없으니까 또 돈도 많이 들어가고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많이 비웠어요. 이제 그래서 한 4년 살면서 4년 정도 있으면서 네. 또 이것저것 많이 배우셨네요. 많이 비웠어요. 이제 겨우 주택 초보 딱지를 뗀 아저씨는 올해 겨울을 이 땔감과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조금 맞는 건 괜찮은데 제가 막 이 노다지만 비를 맞아 버리면 나무가 물이 묻으면 안 되거든. 이게 아까시가 나무인데 물을 묻으면 안 버려지는데 지금 쭉쭉 버려지잖아요. 이러면 연기도 덜 나고 불을 피워 놓으면 안 그러면 연기가 너무 많이 나. 작년에는 보일러를 작년에 처음 놨는데 뭣도 모르고 막 나무 아무기나 막 넣었더만 막 연기가 나가지고 동네 막 미안해 죽겠는 기라. 그래가 이제 그 이제 작년에 처음 몰라서 그랬고 이제 올해는 싹 해가지고 딱 말려갖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난방비 걱정은 별로 없으시고. 야, 난방비 걱정 첫째 물이 온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고 그러니까 편한 부분이더라. 좋은 점이 뭡니까? 좋은 점은 따시고 뭐 동자시고 배부르죠. 뭐 또. 따시니까 물도 마음대로 쓰고 온수도 마음대로 쓰고 안 그러면 온수 마음대로 못 쓰거든요. 보일러 틀 때 기름 보일러 틀 때가 막 내 잠그고 전기장판 켜놔놓고 반은 떨고 살거든. 이 주택이 우풍이 심하거든. 그렇죠. 그래 막 보일러 틀어놔도 밤 새도록 들들들 떨다가 지금은 또 떠다지 않죠. 이게 방음 불러. 이래 보면은 지금 바깥으로 연기 안 나도 안에는 꽉 머금고 있거든. 여기 이제 나무를 넣어놓으면 문 열어놓으면 쪽에서 불이 확 문다. 들숨 날숨을 몇 번 반복하더니 이내 거센 화염을 토해내는 화목 보일러. 문 닫으면 문 열어놓으면 불 붙으면 연기 많이 나거든요. 안팎으로 훈훈한 기운을 내뿜는 화목 보일러. 한여름의 그물망처럼 올겨울에는 주인 아저씨의 사랑을 독차지하겠죠. 마당 한가운데 마른 땔감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나무마다 혹을 하나씩 붙이고 있는데요. 혹의 정체는 바로 버섯입니다. 참 보면 처음에 날 때는 진짜 막 엄청나게 나대.
아 처음에 많이 났어요. 엄청나게 났어요. 그 나무도 많이 줄어들었고 이제 안 나는 건 자꾸 잘라가 불때 뿌려. 버릴 게 없네. 인사하고 인사해라. 근데 완전 내 다른 사람 보면 난린데. 아 그렇습니까? 완전히 막 틀을 빡빡하다 씌워가지고 막 짬부터 달던데. 희한하네. 카메라를 의식하는가? 때와 장소, 분위기를 가릴 줄 아는 눈치 빠른 녀석. 카메라를 쳐다보는. 올겨울도 차가운 마당 신세는 면할 것 같죠? 아이고 이쁘긴 하시도 이뻐. 아이고 이쁘다. 어디 보자. 갑시다. 네. 예. 가스 보일러가 돌아가는 아파트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아늑함. 화목 보일러가 있는 주택에서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겠죠? 그렇게 아저씨네 화목 보일러는 입동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굽이진 골목길을 따라 올라가자 마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에 당산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마을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 공창마을 고당. 고당 할머니 할아버지 잘 계십니까? 깔끔하고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는 당산각. 오랜 세월 동안 공창마을이 무탈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이 당산은 실제적으로 1926년 3월에 이 당산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계기는 이 공창마을이 한 70가구 정도 가구가 살았는데, 가구를 짓고 살았는데, 주택을 짓고 살았는데, 이 뒤에 논들이 다 천수답입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은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농사를 못 지은 상태에서 비가 안 오면 기우제를 지내는데, 옛날 그 올해 시즌에는 여기에 당산이 없을 때는 실제 이제 이 공창마을 뒷산에 보면은 금정산 고단봉이 있어요. 그 고단봉에 가면은 이런 제를 지내는 데가 있었는데, 그 비가 올 때마다 그거니 올라가려 그러니까 거리도 멀고 해가지고 동네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힘이 드니까 그 고당에 계시는 할머니를 모시고 와서 여기에 제를 지내가 된 부분이 한 유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당산에 고당 할머니만 계셨는데 할머니는 장수를 하고 할아버지 자꾸 단명을 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또 그럼 할아버지도 모시자 해서 위패를 2개 모시게 된 게 한 유래가 되었습니다. (88년이란) 오랜 세월 동안 꿋꿋하게 자리를 지켜온 당산나무. 매년 음력 정월 대보름이면 마을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무사 안녕을 기원하는데요. 오늘의 당산나무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실제 어떤 여러 가지 환경 자원에서 이게 보존하려는 어떤 값어치가 있었지만은도 지금으로도 한 20년 됐으니까 그때만 해도 실제적으로 보면은 어떤 이 나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없다 보니까 실제 마을에서 굉장한 그 어떤 고집을 피우고 해가지고 이걸 담가놓은 하나의 우리 공창마을의 유산이 되겠죠. 이런 형태입니다. 작은 것 하나도 쉬이 여기지 않았던 공창마을의 선조들. 그들이 지켜온 지난날의 역사가 깊숙이 담겨있는 당산나무인 만큼 앞으로도 오래도록 마을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유독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있는 금곡동 공창마을. 그래서인지 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이곳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주민들은 10년째 주말을 이곳에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점심이 오기만을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을 어르신들을 생각하며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분 칼솜씨가 좀 어딘가 어설퍼 보이는데요. 조심스럽게 잘 못해서 아무래도 잘 안 합니다. 예, 여기 와서 칼질한 것도 많이 배웠어요. 매주 주말마다 국수를 삶다 보면 고될 법도 할 텐데 어르신들이 맛있게 드실 생각에 바쁜 와중에도 미소를 잃지 않습니다. 모든 재료가 준비되고 이제 국수 삶는 일만 남았습니다. 뭐니 해도 국수가 맛있으려면 면이 야들야들하게 삶아져야겠죠? 짧은 시간에 삶아진 면발은 나오는 즉시 냉수 마찰 세례를 받는데요. 번거롭지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야만 면발의 달인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잘 삶았어, 잘 삶았어. 면발 잘 삶아지면 예. 있죠. 삶은 게 기름이 안 들어야 하잖아요. 잘 삶아. 여기에 오색빛깔 고명을 얹어주는데요. 한 번에 많은 그릇의 국수를 완성하기 위해서 철저한 분업화는 필수입니다. 오랜 시간 끝에 드디어 공창 마을표 행복국수 완성. 푸짐한 잔치국수 한 그릇에는 만드는 이의 정성도 푸짐하게 들어 있습니다. 국수의 종착지가 정해지면 직접 집에 찾아가 전달하는데요. 가는 도중에 애써 만든 국수가 흐트러지지 않을까 노심초사 발걸음을 옮깁니다. 문이 열립니다. 올라갑니다. 홀로 지내는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국수 한 그릇. 오늘도 애타게 특별한 점심을 기다리고 계시겠죠? 어르신. 예, 어르신. 저 국수 가져왔습니다. 여기 두고 갈까요? 예. 예, 그릇 가져갑니다. 예. 예, 맛있게 드세요. 어르신을 만나고 나서야 몸도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손에도 무언가를 들고 있는데요. 백은 매일 국수만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떤 날은 이제 밥을 드실 때도 있는데 도시락을 갖다 드릴 때도 있어요. 아, 도시락? 예. 본 도시락에 넣어 갖다 드리면 드시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수 갖다 드릴 때 저희들 다시 가져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또 있네. 예. 그래서 전에만큼 이렇게 좀 뭐 풍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전에 같으면 이제 공창복지가니까 국가에서 후원 그 보조금도 나오는데 나머지는 또 후원을 해서 충족을 해서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좀 많이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관장님이 많이 힘드신답니다. 후원이 줄어들어가지고. 네. 1층입니다. 나중에 나의 모습이 저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갑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어르신들을 어떻게 모시느냐가 나중에 나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마음이 애잔합니다. 솔직히 어르신들 저런 모습 보면. 어머니 혹시 살아계십니까? 예, 계시죠. 아직까지는 뭐 예, 아직은 건강하신데 그래도 연세가 70이 넘으셨는데 이곳저곳 아프신다는 이렇게 한 번씩 전화 오시고 하면 이제 여기 와서 우리 부모님도 생각 많이 하게 되죠. 잘 모셔야 되겠다 하는 마음.
이곳에서는 한바탕 국수잔치가 열렸습니다. 3, 4, 5 모여 가늘고 긴 국수 면발을 호로로 호로로. 저 밖에다. 네, 밖에 좀. 예나 지금이나 장수마을로 유명하다는 공창마을. 혹시 국수가 장수의 비결은 아닐까요? 안에 신기한 거. 맛 좋습니다. 제일 맛있을 때요. 제일 맛있을 때요. 물론 소문난 국수잔치에 어르신들만 초대받은 것은 아닙니다. 물끄러미 손녀가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할머니.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배부를 것 같죠? 할머니와 함께 국수 한 그릇 뚝딱. 손녀의 재롱에 어느새 할머니들 입가에 웃음꽃이 핍니다. 가을 단풍이 울긋불긋 물들 때쯤이면 금곡동 공창마을에서는 마을 축제가 열립니다. 가까운 지역의 주민들을 모두 초대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금곡동 주민들만을 위한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공창마을과 불과 몇 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이곳. 이웃 간에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축제인데요. 역시 축제하면 우리 가락이 빠질 수 없겠죠. 전통 악기 공연으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립니다. 우리 동네에서 열리는 축제답게 삼삼오오 많이 모였네요. 공창마을 축제는 이웃끼리 얼굴 마주하는 것조차 낯설어하는 요즘 마을 축제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명맥을 유지하고자 열리고 있습니다. 손 보여주세요. 이렇게. 손 이렇게.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좋아요? 네. 어때요? 기분 좋아요? 여기 축제는 뭐 이렇게 자주 나오시는 편이에요? 아니, 오늘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오셨어요? 원래 이 지역에 사시는 분이에요? 아, 네, 사는데 처음 왔어요. 원래 이렇게 하시는 줄 알고 오셨어요? 아니요. 아 전혀? 네. 이번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유치원에서 이거 공부 이게 날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체험도 많이 하고 해서 큰애가 6살인데 이제 뭐 체험하는 것도 있고 해서 한번 오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네, 오시니까 어떻습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체험하는 것도 많고 어머니들 아버님 저기 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멀리 안 가도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자주 했으면 아이도 엄마도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 난생 처음 해보는 경험에 아이처럼 들떴습니다. 기분이 좀 좋은 것 같아요. 집에서 한 번도 안 해봐서 한번 배워보기도 하고 싶고. 요새는 이런 뭐 많은 축제라는 게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 이웃이라는 관계도 별로 없고 다 개인 생활 위주인데 이렇게 지역 주민들끼리 하는 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더 활성화돼서 지역 주민들이 같이 이런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을 축제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요. 어디선가 들려오는 시끌벅적한 소리를 따라간 곳은 벼룩시장. 그런데 상인들의 목소리가 앳돼 보이는데요. 한 번 온 사람 또 오고 안 온 사람 한 번 더 오고 골라 한 번 무조건 100원 무조건 100원 좋은 상품 많습니다. 야 사세요 사세요 지갑통입니다. 사세요 사달라고요 제발 어린애 물가 많습니다. 한번 마음껏 골라주세요. 이거 말고 300원 300원 아니 어른들을 이제 벼룩시장 하는 것은 많이 봤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이제 장을 열어가지고 하는 거는 참 뭐 많이 없는데 오늘 이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뭐 와닿아가지고 이거는 이 학생들한테 아주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축제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쯤 무대 가운데 작은 스크린이 설치됩니다. 오늘의 상영작은 다큐멘터리 영화 공창마을 이야기. 이 영화는 공창마을 안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이야기와 소소한 이야기를 함께 담았는데요. 센터는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공창행복마을이 조성되면서 지난 8월부터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것부터 촬영과 연출까지 모두 마을 주민들의 몫이었습니다. 배우인 동시에 관객인 마을 사람들. 익숙한 우리 동네 이야기에 마을 주민들 모두 시선을 떼지 못하는데요. 마을 영화를 끝으로 올해 축제에 막이 내립니다. 공창마을 사람들은 마을 공동체의 의미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아파트 앞에 집합한 마을 사람들. 오늘은 양손에 빗자루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바로 아파트 복도 물 청소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잠시 잊고 지냈던 익숙한 풍경. 10여 년 전만 해도 이웃들과 함께 복도에 나와 청소를 하곤 했는데요. 이곳에는 아직도 이웃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금일봉사라는 것은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를 아파트 물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봉사 차원에서 하시는 거예요? 예, 금일봉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이거 하게 된 시기가 있으십니까? 다른 아파트에는 돈을 주고 하지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돈을 안 주고 저희 봉사대가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물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복도 계단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여기 주민이시군요? 그렇죠. 주민입니다. 타인을 위한 것도 좋지만 자기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민들 위해서 봉사하는 거는 내 기분 좋다고 하는 거지 주민들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주민들도 물론 기분 좋지만 하는 우리는 더 좋습니다. 하고 나시면 기분이 더 좋아서 하시는 거예요? 네, 기분이 너무 좋고 뿌듯하고 그렇습니다. 한때는 단순한 통로가 아닌 옆집 사람들과 소통하는 공간이었던 아파트 복도.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이웃들과 소통하려고 하는 이가 있습니다. 물주는 참 힘듭니다. 이게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사를 왔을 때 너무 치우고 내가 사는 동네에 좀 빼꼼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시작한 게 이렇게 되고 또 꽃도 막 이렇게 하나 제일 좋은 게 꽃을 나누니까 그나마 하시는 분들이 꺼질지도 안 하고 버리지도 안 하고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그냥. 그녀의 작은 노력이 큰 결실을 낳았습니다. 알록달록한 화분 덕분에 복도 전체가 화사해졌습니다. 그녀는 복도의 화분을 가꾸는 것을 떠나 이웃의 마음까지 헤아리는데요. 화분 위치는 어디가 보십니까? 글쎄 우리 어르신들 집이 그래도 집 앞에 그 국화가 피어 있는 게 넣어주시면 좋아를 하시니까 죽은 거는 걸어내고 이렇게 바꿔놓는다니까. 안 그러면 내 집 앞에 죽은 나무가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보고 바깥 견도 해놓고 또 그 한 죽은 나무 좀 덜어내고
이웃 간에 소통하며 지낸다는 것.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이를 몸소 실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모든 분이 오시가 참 좋다. 그 소리가 저는 제일 행복합니다. 아니 참 좋네. 이 공간은 너무 좋네. 하는 그 말이 제일 뭐 제가 이렇게 힘들게 해도 제일 행복하고 또 제가 뿌듯하고 그냥 어느 동네 가봐도 이런 공간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전국에서도 또 이런 공간이 있겠지만 저는 또 우리 금곡동에서는 제가 이런 공간은 우리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자연불악에서 1970년 새마을 사업 지역을 거쳐 오늘의 마을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시대의 변화에 맞춰 그 모습을 달리해온 금곡동 공창마을.